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누스킨은 미리 말씀드리면 누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 런칭의 기회, 보상, 회사의 백그라운드, 뭐 환경 다 똑같거든요. 네,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뉴스킨이 여러분의 뉴스킨이잖아요. 그 뉴스킨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으면 나 저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개런티된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자꾸 좋은 걸 대입해서 보시려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너무 좋겠고, 제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최숙희 사장님께서 사장님 얘기해 주시면 돼요 라고 해서 그냥 마음껏 제 거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고 의도한 거지만은 저는 좀 다른 패턴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않으셨거나 생각은 했지만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패턴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도 해서 그런 면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되는 거 맞나요? 자, 예쁜 서체로 준비를 해도 제가 매 환경에서 준비를 하니까 많이 좀 깨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죠? 오늘 제목이 Dream Beyond Dream이에요. 여러분의 꿈 넘어 꿈은 무엇입니까? 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저한테 한 얘기예요. 사실은 먼저 여러분에게 보다 저에게 먼저 했던 질문인데요. 꿈 넘어 꿈이 뭐였니? 뭐였니? 라고 스스로 물어봤었으면 저는 어쩌면 더 큰 성장한 더 큰 어떤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네. 그 성과가 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아기 때 사진이에요. 원피스 입은 딱 봐도 그냥 슈퍼 아이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저예요. 되게 가난한 집 딸 둘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는 밥을 2끼밖에 못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에도. 그래서 더 클 수 있었는데 못 컸어요. 그래서 지금 10cm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은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해드릴 얘기가 되게 많은 오래된 사업자지만 저는 이 얘기는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어쩌다 태어나서 공부하려니까 학교 다니다가 가게 된 학교, 대학교에서 나와서 레주메를 썼는데 그거 여기저기 돌렸는데 받아주는 회사에서 주는 연봉에 맞춰서 내 휴가, 결혼할 나이, 결혼할 시기,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을 만한 대상자부터 해서 아이를 몇 명을 낳을 건지도 다 인생을 거기다 맞춰 설계하시잖아요. 99%의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그런지 어쩐지도 모르고 애초에 이 환경에서 제가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20살 이후부터는 성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꿈을 명확하게 그렸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는 도구를 찾는 마음으로 샀다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 순서로 이 비즈니스를 만나시게 됐나요? 어쩌다 보니 뉴스키너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러셨다 하더라도 오늘 한번 생각을 뒤집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데가 제일 먼저 저한테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뉴스킨을 하고 싶다고 와서 저한테 48 트레이닝 받으러 오시는 지원 받으시는 분한테도 누구누구 씨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말이 콱 막혀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뉴스킨은 하러 온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안전벨트 매고 나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죠. 아무데나 좋은 데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좋은 데라고 쓰세요? 그냥 뉴스킨의 내비게이션에다 그렇게 입력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아무데나 좋은데 아무거나 돈 많이 버는 사람 기양 티멜리트 이렇게 쓴다고. 그 목표가 아니거든. 저는 너무너무 선명한 미래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게 결혼인 줄 알았죠. 아니잖아. 결혼하자마자부터 알았어요. 나는 부자 엄마로 살고 40대에는 반드시 영미권에서 살면서 영어를 말하고 살 거야 였거든요.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러고 싶었으니까. 그냥 그러고 싶잖아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 꿈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꿈 넘어 꿈을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40대 그때 이후에 제 꿈이 없었던 거예요. 전 평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웬만한 도련님이니까 저 도련님이랑 결혼을 하면 나도 사모님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냥 도련님 왕자님이시기만 하지 저를 부자 엄마로 살게 해주는 삶을 제공해주지는 않았어요, 결혼이.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29살에 아이 둘의 엄마가 되어버렸고 IMF를 직격탄을 맞아서 저희 굉장히 빚이 많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얹혀 사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이 모든 가족들에 대한 살림살이를 제가 혼자 다 맡는 조건으로 제가 도맡아서 모든 가사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월 25만 원만 생활비를 내고 저희를 살게 해주셨어요. 25만 원짜리 가정부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애기들도 둘 다 우유 먹고 기저귀 차는 아기들이었고요. 자, 할아버지 보이시죠? 근데 혹시 여기 이렇게 반 잘리셨는데 온전히 보여드릴 걸 저희 시어머니 눈빛이 보이시나요? 새벽이면 사라져고 안 계셔서 만나 뵙기도 어려운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업신여기셨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스킨을 하는데 니까짓게 해서 되나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셨으면 그분을 마음에서 지우지 마세요. 절대로 그분을 위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하신 눈빛이에요. 저희 결혼식 때 친구들이 와서 신부 대기실에 와서 그랬어요. 너 괜찮겠어? 그랬어요.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을 보고 정말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여자애를 데려왔다. 너무 싫어하셨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저 아기들 둘, 이때가 LOI 때예요. 저 아기들 그 8개월 때 미리 땡겨서 그 돌사진을 찍고 33개월, 8개월짜리 아이 둘을 데리고 저는 이제 LOI를 넣었습니다. 누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루비가 됐을 때 드림북 첫 번째 장을 완성했어요. 똑같이 키높이 침대에 하얀 침대에 이렇게 공주 침대, 그다음에 핑크색 한참 좋아할 나이잖아요. 핑크색으로 처발처발한 방을 꼭 만들어줘야지. 그게 그 아이가 좋아서라기보다 내가 이만큼의 달성을 했을 때 나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하나의 어떤 상징물 같은 걸 제가 해낸 거예요. 저는 드림북의 전 페이지를 다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게 저한테 주는 상징성 같은 거였어요. 누스킨 사업 이거 봐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를 각 페이지, 각 핀마다, 각 성과마다 저에게 자각시키는 어떤 하나의 의식 같은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드림북의 첫 번째 목표를 완성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만큼의 여러분의 달성 선물을 주셨나요? 하세요. 첫 목표를 달성하면 생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로 평생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에요. 나 되겠다. 이거 봐, 나 되잖아. 라고 하는 가능성. 진짜 뉴스킨에서 중요한 거예요. 스폰서 업라인 천만장자 사장님이 사장님 너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당장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일 내가 데모했던 제품이 클로징이 잘 되지 않거나 리크루팅을 했는데 거절을 받거나 마음이 좌절될 만한 상황에 놓이면 그까지 칭찬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달성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어떤 시그니처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자기 효능감으로 평생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꼭 하십시오. 초등학교 2학년 때 경기도 전체에서 미술 영재로 선발이 됐어요. 저희 둘째가. 그래서 공짜로 막 엄청나게 비싼 화구들을 주고 남겨서 전문가한테 교육을 막 받으라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뉴스킨을 안 한 사람이면 그냥 우리가 뉴스킨을 안 하고 IMF 그냥 직격탄을 맞은 그 가정주부로서 아이의 재능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아마 굉장히 시겁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큰일 났다. 돈이 이제 억수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의 재능을 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엄마 돈 없어 라고 하고 그냥 국영수 사과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아이의 재능을 눈을 가리게 했을 수도 있겠다. 돈 많이 들어가는 곳에 재능이 있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서포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엄청나게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꿈을 좌절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했던 선택은 뭐였냐면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애가 재능이 있어? 그래, 우리 애들은 아빠 닮아서 다 아티스트일 수도 있어. 우리 외갓집을 닮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열심히 갈고 닦아 저를 먼저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는 부인이시라면 이거 공감했을 텐데요.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가 이제 이륙을 하기 전에 설명해 주잖아요. 위급한 상황일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소아들을 먼저 챙기기보다 내가 먼저 써라고. 그죠?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세상에 세우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재능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저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라고 생각하고 블루 다이아몬드 달성을 했고요. 저 드레스도 역시 제 드림북에 만들어 붙여놨었던 이미지 그대로를 제가 청담동에 가서 맞춰 입은 거예요. 그건 아무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상징성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전유물처럼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되잖아. 봐. 네가 꿈에 그려놨었던 그거 되잖아. 달성되는 게 뉴스킨이잖아 라고 하는 확신을 저한테 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그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신제품 런칭을 할 때마다 한 지역 한 지역을 먹어 나갔어요. 전국구 사업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리더가 되고 싶어서 가본 적 없고 제가 직접 가서 리크루팅할 인맥이 없지만 확장돼서 전국에 요소요소의 사업자 조직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에이즐락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면서 저는 조금 다른 국면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난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문제일까요 그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백만장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어쩌면 꿈나무 꿈에 대한 걸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1밀리언 되고 나서 중국 사업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중국의 조직을 만들고 뉴욕 조직을 조금 더 서포트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백만장자 되고 나면 내가 글로벌 리더가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간 거였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저는 사실은 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뉴스킨을 평생 뉴스킨만 열심히 해서 돈만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 꿈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반드시 미국, 캐나다, 호주 세 나라 중에 한 군데 보내고 나도 따라가서 영어를 생활 속에 영어를 하면서 살아야지 였잖아요. 40대에 한국을 뜰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칠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의식하는 대로 된다고 국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중국의 팀들이 늘어나고 뉴욕의 팀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가 처음에 뉴욕을 갔을 때 220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뉴욕을 난생 처음 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대동연회장이라고 거기는 유일한 웨딩홀이 있거든요. 뉴저지 플러싱에. 그 대동연회관에 220명 행사에 메인 강의를 맡으면서 그때 파트너들 얼굴을 처음 봤어요. 정말 뉴욕이 컸었거든요. 자, 이거는 북경에 저희가 마련했었던 센터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들이 나왔어요. 이만큼 숫자가. 이 사람들 밑으로 있는 소비자가 어떤 분은요, 저기 최초의 다이아몬드가 된 진화라고 하는 분은 소비자가 500명이었어요. 사업한 지 1년 만에. 그게 중국의 힘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시 중국을 꿈틀거리고 있긴 하기 때문에 하면 2월 달쯤에 아마 스폰서 사장님이랑 중국을 한번 방문할 것 같아요. 재오픈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서.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심양 조직이에요. 아까 거기 북경 조직이고 여기는 심양 조직이에요. 심양에 이 친구는 19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앞에 있었던 진화 교수도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도 천재예요. 한국에 1년 정도 살았는데 한국말을 저만큼 할 줄 아는 아주 똑똑한. 근데 이 친구가 리더로 있는 심양 조직이고 엊그제도 통화를 했는데 며칠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을 하고.
그래서 팬데믹 동안 서로 왕래를 못했기 때문에 얼굴로 화상으로만 보고 시스템에서 줌으로만 보는데 줌 연결도 쉽지 않아서 시스템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탄탄하게 지키고 계속해서 동안 파티를 하고 있는 대단한 리더가 성장하고 있고, 그 시련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2015년도부터 제가 아이를 유학을 보냈어요. 둘째, 재능 있는 둘째를 600대 1의 경쟁을 뚫고 600대 1의 경쟁을 뚫고 아이가 턱턱 붙어줬어요. 비싼 학교고 좋은 학교긴 한데 그 아트스쿨을 보내면 정말 그 미술학도로서는 전도 유망한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내야죠. 돈 많이 드냐고요? 겁나 많이 들어요. 체류비부터 모든 게 2배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런데 돈을 많이 못 보시면 아예 보낼 수 없어요. 뭐 미국보다 싸다고요? 아니요. 캐나다도 엄청 비싸요. 캐나다 원베드룸, 그러니까 방 한 칸짜리 조그만, 한 우리나라 49제곱미터 뭐 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방이, 아니 그 정도의 아파트, 문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 거실이고 뭐 주방이고 다 보이는 그런 데가 지금 4,000불 이렇습니다. 400만 원. 월. 네. 그냥 숨만 쉬어도 400만 원이에요. 근데 유틸리티 비용 별도고요. 학비 제가 보냈을 때보다 지금 2배 반이 더 올랐어요. 캐나다도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 아이를 15살에 먼저 유학을 보내놓고 좀 애석하긴 했지만 전 제가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제 꿈의 페이지를 장식해 나가면서 하나씩 지금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시죠? 가고 계시죠?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 그 랍슨 스트릿이라고 하는 다운타운의 가장 유명한 메인 스트릿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다 데이트하는 곳, 쇼핑하는 곳, 먹고 디저트 마시고 이자카야에서 술 마시고 하는 그 거리, 랍슨 스트릿을 가면 끝에서 끝까지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걸어서도 되게 작지만 되게 특이한 모습들이 보여요. 뭔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제 드림북에 뭣도 모르고 앙팡이라는 유화 잡지에서 오려서 붙여놨었던 그 거리라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상상하고 함부로 꿈꾸지 말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큼만 이루어진다는 게 오늘의 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을 상상하고 계신지에 따라 여러분이 달성하는 그 지점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랍슨에 도착하는 순간 나 다 이루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림북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거죠. 그리고 아이를 유학을 보냈고요. 큰애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꾸만 과호흡 증후군으로 쓰러지는 현상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보이면서 얘는 계속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리더였거든요. 모든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그 리더가 벅찬 슈퍼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조금 많이 부대낌을 가지는 것 같아서 뭘 하고 싶니? 뭘 하면 행복하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행복한 걸 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부해서 서울대 연고대 안 가도 괜찮아. 돈 버는 거 안 해도 돼. 엄마가 벌 거니까 너는 네가 해서 즐겁고 가슴 뛰는 일을 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신 분 다 맞잖아요. 뉴스킨 하고 있잖아요. 성공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출세 안 해도 돼. 네가 행복한 거면 그거 뭐든지 해. 라고 했더니 엄마 저 연기하고 싶어요. 0.1초 만에. 빨리 물어볼 걸. 진짜 연기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과호흡 증후군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고서 개원예고 연극영화과를 갔고 그 개원예고 연극영화과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상이 인터벌이 길어졌어요. 멘틸레이션이 된 거죠. 자기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런 답답한 그 스트레스들이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서 대학을 띠어러 아트를 더 전공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여러 군데 어플라이 했던 중에 제일 먼저 오케이가 온 게 저희 둘째와 25분 거리에 있는 대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서 셋이 모여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46살 때 거기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소름 끼쳤어요. 만약에 이 자꾸 쓰러지는 아이가 미국 대학을 붙었으면 아니면 중국 대학을 붙었으면 어플라이도 안 했겠지만 만약에 그런 데로 흘러가게 됐으면 제 꿈이 안 이루어졌을 텐데 놀랍게도 정말 영미권에서 두 아이가 고등교육을 받게 됐고 저는 이 아이를 서포트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의 조직을 권사장님한테 맡겨놓고 저는 캐나다로 짐을 싸서 아예 반이민처럼 가게 된 거죠. 괜찮냐고요? 저 가고 나서 다이아 블루 다이아몬드 더 많이 나왔어요. 없을 걸 그랬나 봐. 진즉에. 내가 없으니까 더 잘하네 막 이러면서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스템이지. 그쵸? 네. 자, 그래서 은퇴식을 하고요. 비행기를 타고 저희 큰애랑 같이 한국 빠빠이 하고 저는 완전히 짐을 싸서 캐나다에서 6년 4개월을 살다가 지난달에 돌아왔습니다. 캐나다를 가고 이제 제가 직접 둘째를 돌볼 수 있게 되고요. 학교 되게 구리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게 600대 1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고 싶어하는 아트스쿨이에요. 말도 안 되게. 학교는 어디 있는 거야? 했더니 이게 학교래요. 컨테이너 박스 이어 붙여놓은 것 같은 곳인데 정말 유명세는 엄청난 거죠.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든지 팔슨스라든지 이런 데서 1년에 한 2번씩 와서 아이들의 작품을 보고 너 그냥 무조건 어플리케이션만 내면 넌 그냥 우리 학교 스칼라십 받으면서 다닐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고1, 고2 이때부터 픽업해가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 미국 최고의 런던 최고의 이런 미술 학교들이 다 여기 학교 애들이면 무조건 믿고 뽑는 그런 학교니까 얼마나 보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낼 수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여기 이 왼쪽에 있는 머리 긴 여자애가 저희 큰딸인데 얘는 가자마자부터 We are the world. 전 세계 친구들을 다 사귀면서 인맥이 황금 인맥. 걔네 아기 때부터 그냥 그랬어요. 주변에 사람이 우글우글우글 했고 여기저기서 서로 너 나랑 같이 일하자. 학교 졸업하면 바로 우리 회사로 와라. 희한한 아이예요. 놀라운 아이인데 어쨌든 지금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졸업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예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몸값이 높아져서 서로 캐네디언 기업, 미국 기업에서 서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마케팅 재원이 됐어요. 그런데 K-팝 댄스 컴퍼니를 차리자고 중국 사람들한테 제안이 와서 중국 자원이랑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정말 밴쿠버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멜팅팟이거든요. 정말 거기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K-팝 아이돌 댄스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는 댄싱 머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몇 번 티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정말 문의가 쇄도를 해서 아예 회사를 차려야겠어 엄마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저께. 근데 그게 한국에 있었으면 JYP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우리 딸한테 회사 차릴래 누구 좀 가르쳐줘 했겠어요? 그쵸? 저는 정말 아이들 데리고 나가길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소통을 하면서 저변이 확대되고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돈은 이래서 벌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부터 또 유학원 또 문의 엄청 쇄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도 괜찮다. 저는 강추한다. 대신 돈은 많이 버셔야 된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해야 되겠어서 영어를 좀 배우려고 스님을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데모를 하고 있던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제일 빠른 걸로 해서 데몬 연구를 조금 빨리 붙여줘봐. 다 안 갖고 왔거든요. 진짜 일 안 할 생각으로 온 거예요. 아니 최숙희 사장님이 저를 잘못 초빙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40대까지만 일하고 100만장자까지만 딱 되고 그래도 한 4, 5천 들어온다고 이제 그만 일하고 이제 들어오는 돈이나 써먹어 가면서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파트너들 일찍 은퇴한다 그러면 어떡해. 저 같은 사람 불러다 놓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죠. 거기까지가 목표였었어요. 어쨌든 비즈니스 할 때는. 근데 다 이루었어요. 드림북의 모든 페이지에서 나 이거 이만큼 되면 이거 해야지, 이만큼 달성되면 또 이거 해야지 다 이루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가 이거였어요.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그거에서 뭐 취업할 거냐고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이 저는 영어를 잘 알아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반드시 영어권에서 공부를 시키고 저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왜 대목 가방을 가져갔겠어요? 일할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캐나다 시장을 개척해야지. 한국이나 잘하지. 캐나다를 왜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한국 사람도 적은 데 가서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거길 갔더니 피부가 너무 불편한 사람, 몸이 너무 불편한데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게, 제일 잘 하는 게 그런 사람 도와줘서 끝내주게 개선시키는 걸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빛을 보호제개로 쌓아놔도 빛이 퍼지는 것처럼 일파만파로 저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진짜 저희 집 문턱이 다를 정도로 그 한인 교포들이 저희 집을 들락날락 뭘 했는데 좋아지고 굉장히 영험한 무당이 어디 살아처럼 저희 집이 그렇게 바빠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도 집에 오기 전에 엄마 오늘도 집에 누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된 거예요. 집이 센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 나왔고 그 사람의 집의 베이스먼트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게임용으로 썼던 작은 텔레비전에다가 HDMI 연결을 해가지고 제품과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1대, 머리 긴 분이 1대, 그 2대 두 분이 나왔거든요. 22년, 14년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돌볼 틈이 없었던, 자기 삶 말고는 영주권 따느라 바쁘고 정말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바쁘고 도시락 싸느라고 바빴던 그 사람들이 이제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제품을 경험하자마자 뭐예요?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잖아요.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 대답해 주느니 나 차라리 사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대가 먼저 찾아와서 일대는 등 떠밀려갖고 자기도 오오 하다가 사업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2달째 사업자가 되자마자 두 분이 다 저희 그 김영구 사장님, 천만장날 김영구 사장님 그룹 전체에서 탑지브이 원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캐나다에서 윤 회장이 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분들을 스카이프로 연결해. 그땐 줌을 몰랐죠.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어떻게 한 거냐. 니네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다들 캐나다 팀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1명씩, 2명씩, 3명씩 늘기 시작했어요. 딱 3 어카운트 정도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데리고 제가 라스베가스 랠리를 가서 박서풍 사장님을 뵙고, 뉴스킨 보시면 이게 계정이요. 뉴스킨 팀 K라고 되어 있거든요. NSE 팀 K,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코리안 팀 서포트 그룹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국말 하는 한인 사업자들을 서포트하는 한인 교포 어카운트 매니저 팀이거든요. 그 계정들이 이제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북미 블루 다이아몬드 어버북 미팅, 줌콜 이런 거를 새벽에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저희 팀이 그 3명이었던 조직에서, 자 보세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처음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1-2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비자들이 좀 늘고 사업자가 1명 나왔어요. 그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이제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사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해내실 수 있어야죠? 다 하실 수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혼자 데몬부터 뉴스킨 전 제품 다루고 적용하고 필드에서 클로징하는 것부터 데몬 교육부터 신뢰 쌓기부터 텐코어부터 사팔 트레이닝도 다 내가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 보상 가르쳐야 되고요. 사업 진행 플로우 차트 다 가르쳐야 되고요. 핀업하는 목표 설정 다 가르쳐줘야 되고, 모든 과정에서 필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일당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했어요. 이렇게 일했어요.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갑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무엇보다 체력을 주실 줄 믿고 갑니다. 이러고 가요. 그래서 아침 눈 떠서부터 꽃단장하고 나가서 해가 뉘엿뉘엿져서 12시, 밤 12시까지 만나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앉아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루에 LOI가 3명, 4명씩 들어가는 적도 있어요. 48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LOI, 2000 LOI 통과. 페루, 캐나다, 그리고 뒤늦게 이후에 한국이 이렇게 세 나라만 2000 BR LOI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캐나다는 영구 2000 LOI 시스템이 패스트 트랙이 영구화됐어요. 너무 못해서 사업을.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도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저렇게 일할 거면 나 스폰서님한테 연락해도 되는 거네 이러면서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도 연락이 오기 시작하니까 줌으로 상담하게 됐고요. 줌으로 48 트레이닝하고 줌으로 자가건강진단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 2대 파트너가 그랬어요. 혹대로 왔다 혹 붙이셨네요, 사장님. 네. 근데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나 배우고 앉아서 애들 라이드만 한다고, 물론 그거 너무 행복했어요. 와, 나 진짜 성공했다. 그 성공의 내용을 막 만끽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놀라운 도전이지만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밥도 못 먹고 어쨌든 굶어가면서 하는데 도 너무 행복한 저를 발견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 자다 벌떡 일어나도 막 쏟아낼 수 있는 거, 이렇게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은가? 1부터 100까지 뉴스킨의 A to Z를 다 내가 너무 잘해. 그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없지 않으세요? 스폰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강사가 있고 랠리가 있고 하니까 내가 강의를 안 해도 되고, 내가 티칭 안 해도 되고, 내가 48 트레이닝 안 해도 되고, 누군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강의할 때 앞에 앉혀놓으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맨투맨으로 다 해야 돼요. 근데 꽤 해. 잘해. 하면 다 사업하겠다 그러고, 하면 다 제품을 사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존경심이 나한테 파트너들이 막 향하면 자존감이 막 구름 위로 날아가요. 나 진짜 잘하네. 나 진짜 백만장자 맞네. 너무너무 뉴스킨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아, 너무 아깝다 안 하기는. 그래서 진짜 이건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고 정말 갈등을 했어요. 평생 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진짜 따지듯이 기도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게 거스를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밀려드는 걸 경험하면서, 이건 내가 해 마라가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님, 처음 뵙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 냉장고에 지금 계란 2알이 있는 게 저희 집 식료품이 다예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어카운트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이들 둘이 오늘 굶고 있고요. 이 미팅이 끝나면 가서 저녁을 줘야 되는데 계란 2알이 다예요. 엄마가 있는 돈 없는 돈 사서 된장찌개 하나 넣고 이틀을 거기다 밥을 말아 드시면서 저를 유학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20년째 엄마한테 갈 비행기 값을 못 구해서 비행기를 못 타서 엄마를 20년째 못 보고 있어요. 전 정말 뉴스킨을 해서 한국의 엄마를 보러 가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절해요? 왜 이러세요? 저 뉴스킨 안 할 거거든요. 저리 가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뉴스킨 정신이 아니지. 내가 재물을 벌 줄 아는 능력은 너 잘 먹고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니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준 능력이야. 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그분들 인생에 엄청나게 마음으로 개입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분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새 어카운트였던 저희 캐나다 어카운트 CA 넘버가 3개월 만에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억 5천의 매출을 일으키는 48 어카운트로 확장이 됐어요. 3개월 만에 48, 거의 50 어카운트가 된 거예요. 근데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근데 닥치면 다 하게 돼요. 영어 잘하냐고요? 못해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도 알아듣고 말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다행히 됐었어요. 감사했어요. 이분은 싱가포르 사람,
아니 베트남 사람이고요. 48 트레이닝북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48 트레이닝 책입니다. 이걸 제본을 해서 되게 비싸요. 종이도 비싸고 제본비도 되게 비싼데 급하게 제본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 친구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는 글자 하나도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기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뚜리잡을 하고 있고요. 남편도 뚜리잡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드시죠? 진심으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사업을 알고 발도 안 되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잘 양육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이 친구는 대만 인플루언서고요. 팬데믹이 너무 심하게 됐을 때, 서로 아예 집 바깥으로 나올 수 없게 락다운이 됐을 때 줌으로 48 트레이닝을 했고 LOI가 들어갔고, 이분은 한국인 와이프의 캐네디언 남편의 이웃집 사는 프랑스 여자예요. 그래서 파마닉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줌으로.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 이 남편이 프렌치로 통역을 해주면서 이렇게 삼각구도로 파마렉스 정기 구매를 넣고, 자 갈바닉 데이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을, 제품 트레이닝이 궁금하다, 제품 트레이닝을 해달라 시작하고, LOI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생기고, LOI 아카데미를 시작하는데 다 이제 그 집 지하에서 시작한 거죠. 센터도 없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이제 터졌을 때 어땠냐면, 저희가 진짜 저희 집 머나비 커스코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7분 8분 라이드를 해서 가면 있는 커스코인데, 그 커스코에 진짜 이렇게 러시였었어요. 매대 보이세요? 빵, 휴지, 여기 휴지는 사재기는 거야. 휴지, 키친타올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식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캔 깡통 이런 거, 저장식품. 씨가 말랐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생필품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비데도 잘 없는 나라거든요. 뭘로 닦았을까? 어쨌든 저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그때 커머셜로 오픈을 해요. 커머셜을 구해서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골고루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다 했어요. 네, 했고 다 마스크 쓰고 있죠?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밴쿠버에서 캘거리라고 하는 지역, 비행기를 타고도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차로 가면 한 16시간을 쉬지 않고 넌스톱으로 드라이브를 해야지 도착할 수 있는 다른 주, 알버타주라고 하는 주에 저 가죽 색깔 옷을 입고 있는 분이 한국에서 뉴스킨 제품을 쓰다가 스폰서가 사라지는 바람에 뉴스킨을 못 썼는데 너무 뉴스킨을 쓰고 싶어서 캐나다 뉴스킨, 밴쿠버 뉴스킨을 서치하다가 정말 미친듯이 꾸준하게 올리고 있던 제 1대 첫 파트너의 그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고 연락을 해서, 이분이 버추얼 강의실이라고 저희가 강의장 일정표를 버추얼로 꾸렸거든요. 왜냐면 거긴 강의장이 없으니까 강의장을 버추얼 강의실을 만든 거예요. 제 아이디어로. 매일매일 강의장에 초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강의장도 없고 강사도 없으니 한국에 있는 강의들을 MBM몰이나 유튜브 강의로 매일매일 강의를 만들자. 거기에 초대하면 되지 뭐. 어차피 가서 못 만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오게 하자. 그래서 버추얼 강의실에 듣다가 일주일 동안 매일 초대가 됐다가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분이 루비가 됐을 때 캘거리라는 지역을 제가 처음 갑니다. 저분들이 이만큼 만들어졌을 때, 이제 루비가 됐을 때 제가 캘거리라는 지역을 처음 갔어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캘거리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사업을 정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냐면 그 캘거리가 제일 열심히 해요. 캘거리라는 지역을 제가 갈 일도, 갈 거라는 상상도, 거기에 사업자 조직이 생길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죠. 근데 사업은요, 뉴스킨 사업은 이래요. 나를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곳에 나를 데려가게 하고요. 뉴욕, 심양, 북경 이런 곳에 내가 조직이 생겨서 가게 되고요. 위아더 월드가 돼요, 진짜. 그야말로. 제가 가서 상담을 파트너들을 처음 이제 정말 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나서 다 자고 일어났더니 첫눈이 25cm가 왔더라고요. 정말 추운 나라. 정말 거기는 뭐라 그러죠? 거기? 정말 얼음 공주들이 사는 곳같이 영하 50도까지도 내려갔대요. 네. 그래서 저기는 살기만 하면 6개월이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 안 살고 다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사람도 적고요, 산업도 적고요.
거기는 남편들이 다 주로 뭘 하면요, 여름에 산불 끄는 그 특수 헬기 조종사, 제일 흔한 잡이 그거예요. 특이하죠? 네. 그래서 거의 다 주말 부부가 많고요. 다 부인들이 아기를 혼자 다 돌봐야 돼요. 그럼 아기 봐줄 사람이 없죠? 데이케어도 짧게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아기를 돌볼 수는 없고, 한국인도 적고, 독박 육아, 독박 가사를 다 하면 이 사람들이 뉴스킨을 하러 나다니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고 저런 거 상관없고요. 너무너무 잘 살고 싶었고, 너무너무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고, 너무 예뻐지고 싶었고, 너무 살 빼고 싶었고, 너무 건강해지고 싶었잖아요. 뉴스킨을 만났는데 정말 축복처럼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처음 봅니다. 그날 처음 보는. 제가 북미에 와 있으니까 뉴욕 팀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지원을 가고, 이때 정말 기상이변 같은 열돔 현상으로 정말 시원한 날씨여야 되고 되게 건조한 뉴욕인데, 뉴욕이 진짜 40도에 육박했어요. 36도, 38도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에어컨이 없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제가 4시간 반을 트레이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열정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팬데믹 동안 만들었었던 그, 아마 한국 뉴스킨에서 아마 한국인 뉴스키너들을 최초래요. 센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돌린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스템을 먼저 만들잖아요. 사업자 한 명만 생겨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랑 시스템 구성해서 그 안에서 갈바니 때부터 해서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커머셜 공간을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센터를 내고 여기서 이제 갈바닉 데이를 하는데, 위니펙, 토론토, 막 캘거리 이렇잖아요. 밴쿠버 오피스에서 하게 되면 줌으로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들 참여했고, 드림보드를 발표를 하면서 다 눈물 콧물을 빼고,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는 다 이민 생활이 서럽고 너무 외로웠고 돈이 너무 없었고 너무 고생했고, 예, 여기 와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고생하잖아요. 필리핀 사람도 고생하잖아요. 거기 가서 선진국 가서 한국 사람들도 그 소수민족으로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 정말 요만큼 벌어요. 그래서 투잡 뚜레잡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꿈을 가진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선물이겠어요. 정말 많이 울면서 드림보드를 발표를 했던 그런 거였고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사업 초기 때 했었던 거 있잖아요. 본사를 보여주고, 저 이따만한 블루 다이아몬드 핀, 막 이따만한 티멜레트 핀 앞에서 사진 찍게 하고, 우린 다 해본 거잖아요. 아닌가? 안 해보신 분도 계신가? 어쨌든 그런 본사, 미국 본사에 가서 직접 미국 본사 R&D 환경을 좀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바이오 스캐너도 재주고, 이분들은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이제 한국에 그분들을 했었던 것처럼 제2의 모멘텀으로 또 다시 그런 체험들을 제가 시켜주고 있으면서, 나 진짜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몰랐는데, 2017년도에 비행기 탈 때만 해도 가면 진짜 앞치마 하나 메고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천직인가 보다 라고 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캐네디언 남편, 독일 남편, 프랑스 남편, 이런 사람들은 살면요 백신을 못 맞게 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백신을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못 맞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백신 못 맞은 사람들은 국경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고 왔다가 되게 혼나고 막 울면서 되돌아간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거절당한 사람, 그 자리에서 비행기 티켓을 날리고,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고 백신 안 맞고 버티기고 왔다가 백신 증명서 없어서 되돌아간 사람 빼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라도 추려서 본사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행사들을 가면요 한국어 번역은 통역 없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거의 많이 죽어서 이제는 한국인들이 위상이 없습니다. 북미에서. 그래서 거기 한국 통역 없고요. 베트남 통역이 있고 중국어 통역이 있어요. 일본어 통역, 한국어 통역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자, 이런데 우리가 생귀로, 생영어로 들어야 돼요. 이런 행사들을. 그런데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비전 보게 해줬고,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뉴스킨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유튜브 강의에서 말하는 강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회사의 위대함에 감명받으면서 체득하고 온 비전으로 자기의 비전을 다시 리빌딩했던 그런 순간들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본사 마케팅 전략기획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주환 어카운트 매니저, 그때 당시에 있던 이은혜 이사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한국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죠. 제가 KR이니까 그 사실을 알았나 봐요. 이거 지금 이 레비뉴가 왜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 번도 코리안 조직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이상 현상이 캐나다 마켓에서 일어나니까 연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얘가 뭘 했길래 여기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뭘 했겠어요? 뭐 딴 거 없어요. 지금 사장님들이 매일 하고 있는 시스템,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어요. 2000년대에는 우리가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된 사장님들은. 글로벌 컨벤션만 가면 50개 마켓 중에 가장 성장률 1위 마켓을 발표를 하면 항상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 성장을 기록했던 게 뭐예요? 지금 사장님들이 하고 계신 그 시스템요. 코어 미팅, 10코어, 48 트레이닝 막 이런 거 있죠. 갈바닉 데이. 나 그거 한 거야. 우리가 너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너무 궁금해서 널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브루스 존슨이라고 하는 마케팅 기획 팀장이 직원들이랑 같이 저하고 줌으로 미팅을 한 거예요. 한국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여기 은퇴하고 왔는데 무슨 일이지? 잘 생각해봤더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걸 그 어느 나라에 가서 대입을 해도요, 여러분 모두 다 거기서 빌드업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정말 으쓱했고요. 이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 뭐야? 라고 하길래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뉴스킨이 폄훼되어 있더라. 그래서 뉴스킨의 진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팀으로 잘 키워나가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뉴스킨, 진짜 뉴스킨을 사람들이 모르고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더라. 캐나다에서는 뉴스킨 하면은 사기꾼으로 봤거든요. 제가 사업할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갈바니 팔고 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하면 돈을 내셔야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돈 30불 내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고, 자기 커미션을 다 다시 토해주고 더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이 온라인 판매보다 더 무서운 조직들, 중국 조직들, 루미스파 259불 플러스 텍스면 거기에 나한테 사면 30불을 줄 거야. 그래서 현금을 주면서 팔아요. 정말 더 무서운 조직이 중국 조직이고요. 월마트에 가면 매대 뉴스킨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월마트.ca 들어가 보세요. 월마트 캐나다 온라인 몰에 가면 뉴스킨 팔아요. 엄청납니다. 월마트는 모두를 먹여 살리는 식료품 가게거든요. 그런 지경이에요. 여기보다 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뉴스킨을 하는 것이 더 빠른 성장이라는 걸 꼭 증명시켜 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배운 코리안 뉴스킨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티멜리 플래티넘이 됐는데 거의 100만 달러. 의식하지 않아서 투스타가 아니고 거기서 4만 4천 부족한 100만 불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게 캐나다에서 성장이 되는 걸 보고 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국도 자극받고 한국도 자극받아서 다 같이 좋은 시너지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쪽 팀이 되게 잘해서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긍정적 자극이 퍼지면서 다른 테이블에 계신 다른 팀들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나한테 주어질 내년도에 나의 다음 무대를 예상할 수 없어요. 힘들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이 결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비즈니스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고요. 다음을 예상할 수 없어요. 좋은 의미로. 그런데 대신에 내가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라진 제 파트너 중에 월 1,800만 원을 벌었을 때 저한테 밥을 샀던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파트너한테 물어봤어요. 돈 많이 받으니까 좋지 사장님? 만약에 그 까불이 돼갖고 한 3,6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 했더니 사장님 상상도 안 해봤는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불길한 예감이 들었냐면 이 친구의 1,800만 원은
그 위에 업라인인 나와 권사장님의 열심으로 해서 그 빛을 마이닝해서 만든 거였지. 아, 이 친구가 스스로 자력으로 이 1800이라는 월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의 리더의 그릇은 아니구나. 더 많이 버는 걸 상상조차 안 해봤다면 그 다음 무대는 없는데, 아, 이 사람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진짜 사라졌어요. 월 1800만 원까지도 벌어보고 사라진다니까요. 상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지는 그 날을 저처럼 아주 이때는 이런 옷을 입을 거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극성스럽게 상상하고 계세요? 상상조차 못하는 성과를 여러분이 것으로 가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다음 무대를 예상할 수 없게 더 찬란할 거지만 그거를 받을 준비, 마음의 준비, 꿈의 준비, 실력의 준비, 태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그건 확실해요. 영어권자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해요. 절대 안 모이고요. 비디오 절대 안 켜고요. 단톡방에 초대하면 다 거부하고요. 엄청난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잘하는 건 좋지만 누군가하고 혼입돼서 한 단톡방에 묶여서 초대받는 건 싫어해요.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다 다르고요. 뭐 무슬림도 있고 뭐 별 잡신들이 다 있고요. 어마어마한 잡신 국가입니다. 캐나다는 선교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캐나다의 기독교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고요. 이슬람 사원이 더 많아요, 교회보다. 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웰스파가 최근에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예고 없이 출시가 되면서 웰스파 파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진짜 파티를 해야 돼요. 거기는. 그럼 안 와요. 먹을거리가 없으면 안 와요. 네, 그 사람들은 파티는 먹는 거지 DJ도 있지 막 이러면서 먹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티는 진짜 쿵짝쿵짝 둠칫둠칫 그 파티예요. 근데 DJ는 없지만 먹을 건 있어. 그리고 열심히 핸드메이드를 차려놓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체험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웰스파 파티를 매주 하고 있고요. 캐나다 팀이. 근데 요 분이 요 별 받으신 분, 내가 제품이 하나가 뭐였더라? 바디 갈바닉이 너무너무 좋아서 쓰기는 하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초이 나를 하이어 하려고 하지 마 이랬던 분이에요. 나이가 좀 있으시고 달라스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전문 통증의학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닥터예요. 저분이 너의 갈바닉, 페이셜 갈바닉, 바디 갈바닉이 진짜 어메이징한 아이템이야. 난 이거 너무 사랑해. 그치만 비즈니스를 너랑 같이 하는 일은 없어. 항상 만날 때마다 초를 치고 갔던 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래서 웰스파 파티를 진짜 하는데 외국인들의 관심 보세요. 집에를 안 가. 그게 원래 50분에서 1시간 20분 예상되어 있었던 웰스파 파티였는데 이분들이 안 가서 흥분해서 3시간 반을 했다는 거니까 첫 웰스파 파티를. 그 달라스 씨가 이제 강의하고 있어요. 원래 이분이 저날 사실은 한국행 비행기에 탔었어야 됐어요. 피셜리스트 학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사우스 코리아를 방문하는 날이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취소하고 내가 지금 한국에 가서 이 통증의학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나는 이 비즈니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점핑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강의하게 해줘. 해가지고 이분이 강사로 섰고,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캐나디안 백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분들이랑 같이 더 자주 제품 갈바닉 데이, 그러니까 소위 스파데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웰스파뿐 아니라 뉴스캔 전 제품을 체험하면서 같이 모여서 하는 우리의 갈바닉 데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나이지리안 그 교포들이 다 모여서 비즈니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웰스파를 알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달라스 씨가 메인 강의예요. 저분 지금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 안 오고 캘거리에서 본인이 강의해야 되겠다고, 이거 시스템 만들고 나 초대자가 너무 많으니까 나 빨리 강의 만들어줘 해서 포스터를 어젯밤에 급하게 만들었대. 네. 천재지변이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든 네트는 정말 잘 작동돼야 돼요. 그쵸? 그게 뉴스킨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의 부침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 그게 제가 경험한 뉴스킨이에요.
회사가 그 채비를 했다라는 걸 저는 런던 티멜리티브에서 더 자세하게 봤어요. 이분들은 AI가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말 놀랍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자, 제가 미국에서 가서 봤던 두 놀라운 여인이 있어요. 정말 리더 중에 리더라고 생각하는 에린 케이라고 하는 리더인데요. 이 에린 케이가 2022년 가장 비즈니스가 어렵기 시작했을 때 이분이 4년 차였는데 7개월 만에 티멜리트가 되고 2년 차에 원스타 티멜릿, 3년 차, 4년 차를 연속으로 폴스타 티멜릿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기업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1대 다운라인인 케일리 킹이라고 하는 젊은 리더가 또 35세 이하 영 앙트레프러니어 어워즈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의 이름을 잘 보시면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가. 여러분 누스킨 방판회라고 안 하시죠? 네. 누스킨 사업회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앙트레프러니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보은사가 이 어려운 말을 계속 사용하는 걸 봤어요. 한국에선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되게 자주 라이언 나피어스키, 저스틴 키슬 이런 분들이 막 본사 임원진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전에 얘기가 안 전달됐나? 보니까 기업가라는 말을 계속 써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업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사업의 본질에 충실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에린 케이나 케일리 킹 같은 사람들, 미국에 급부상하고 있는 탑 리더들, 4년 만에 500만 자가 된 레베카 페어, 에비 깁슨 이런 사람들이 진짜 스폰서하고는 얼굴 본 적도 없고요. 정말 뚝뚝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4년 만에 본인의 목표를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우상향했거든요. 엄청난 괴물 같은 파괴력에 성장을 했어요. 이게 1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도 파트너도 직접 대면하지 못해도 이 사람들은 정말 큰 성과를 냈거든요. 그 방법을 자기네가 고안해서 이런 벌크킷 같은 것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회사에다가 요구할 줄 아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건 거예요. 처음에 벌크킷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덤핑하라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세상이 바뀌는 데에 발맞춰서 새로운 기업 형태를 취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 기업가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발굴하더라는 걸 봤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지만 그럴수록 개인 한 어카운트가 굉장히 튼튼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봤어요. 우리가 어쩌면 1인 기업 마인드셋이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뭉쳐있고 서로의 온도에 기대 있음으로 인해서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이때 비즈니스 했잖아요. 우유병 보이시죠? 우유병. 네. 우유병 삶아가면서 애기 키우면서 업고 댕기면서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우리 최숙기 사장님도 딱 비슷할 때 애기 키웠지만 자 이제 다 컸어요. 다 커서 저에게 더 이상 학생이 없어요. 둘째도 이제 4년제 대학을 다 졸업을 했고요. 큰애도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고 결혼했어요. 9월 17일 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위가 생겼고요. 가족 단톡방이 5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육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없어? 없어. 이제 집에 빨리 들어가서 애들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없어요. 허전해요. 근데 너무 홀가분하고 정말 잘 키웠다. 회사에서 준 어마어마한 많은 돈으로 진짜 돈 많이 들여서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육아를 이렇게 회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다는 거. 이번에 뉴질랜드 시드니를 저희 큰언니를 데려갔어요.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그 무명 배우의 아내로 오래 사는 우리 언니가 제가 정말 가난할 때 우리 집 가난할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도시락을 못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풍을 못 갈 지경이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 도시락까지 싸야 되는 반장이 지 도시락도 못 사게 생겼으니까 그때 있는 용돈을 탈탈 털어서 진짜 쪽팔리지 않게 도시락 비스무리한 거를 모양나게 싸줬었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언니한테 꼭 보은을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정말 멋있는 여행을 시켜줬죠. 여러분이 싱가포르 트립은 가족들과 가잖아요. 여러분의 석세스 트립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추억들을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저희 스폰서님 82세세요. 저는 이제 스폰서님이랑 집에 기다리는 애기들 없으니까
이 성공과 성취의 그 느낌을, 그 바이브를 우리 스폰서님과 사랑하는 가족과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인조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영원히 남아있어요. 영원히 회사가 여러분을 모시고 좋은 곳을 모시고 다닐 거고요.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고 이번 여행이 정말 유독 좋았거든요. 두바이에 가서도 또 인조이 하려고요. 자, 저희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한 달 동안 캐나다에서 지내시게 했어요. 비행기표 다 끊어드리고 먹는 거 입는 거 관광하시는 거 다 대드리고 돈 많이 들어요.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저희 엄마가 그래요. 내가 76세 평생에 가장 행복한 한 달이었다.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 지금도 생생해. 천국을 다녀온 기분이야 라고 하세요. 내가 정말 삶이 비참해서 죽고 싶을 때마다 항상 잘 되어 있는 네 모습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었어.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마다 내 옆에 네가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저희 엄마는. 그 얘기를 외운 것처럼 맨날 해, 우리 엄마는. 근데 저는요, 아까 산소 마스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사세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성공시키세요. 저는 그 주문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이 유복하고, 여러분이 좋은 거 많이 먹고, 여러분이 좋은 석세스 트립을 계속 인조이하고, 그 주인공으로 빛나게 무대에 서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이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드렸던 게 전 정말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준 누스킨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감사해서 어디다 대고 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이 시대에 꼭 맞는 유연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장해주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저는 또 누스킨 조직을 만들겠죠? 그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가능한 권리소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캐나다에 갔는데 엄마는 비자도 없는데 워크퍼밋도 없는데 워크퍼밋 있는 다른 엄마들보다 엄마 몇 배 더 바쁘고 몇 배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엄마 진짜 신기한 사람이야. 저희 둘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워크퍼밋이 없는데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복잡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딜 가도 일할 수 있어요. 뉴스키도 오픈되어 있기만 하다면. 자, 건강하고 아름답고 절대 늙지 않아. 저희 큰애가 그래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하면 딱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런 질문을 하지.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를 보면요 늘 드는 생각은 우리 엄마는 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뉴스킨이잖아요. 에이즐락이잖아요. 저 여기 오려고 나흘 연속 갈바닉했어요. 여러분의 오랜만에 그 랠리 첫 무대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얼굴이 찌그러져서는 안 돼. 이러면서 열심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평생 사실 수 있잖아요. 그쵸?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란 2알밖에 없다는 사람들에게 당장 첫 달부터 2,000불을 벌게 해줬으니까 저 너무 잘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면서 성장하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 기회가 뉴스킨이에요, 여러분. 나이 많아졌어요. 쉬운 둘이에요. 날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은 나이로 살지 않는다, 역할로 사는 것이다라는 그 이호선 교수의 말을 얼른 냉큼 주워 담았어요. 맞아, 역할로 사는 거지. 내 나이에 집에서 나이 집에서 뭐 먹고 살지? 남은 40년 동안 놀고 먹는 것도 그만이지. 골프를 해볼까? 아줌마들이랑 모임을 더 만들어 볼까? 사회 봉사를 다닐까? 요양사 자격증을 따볼까 하고 있어요. 제 나이 또래 제 친구들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네, 가장 유연하고 그래서 고도의 존재감을 지닌 70대의 윤여정 배우, 윤여정 선생님처럼 저렇게 늙고 싶어요.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분이잖아요. 세상 세련됐잖아요. 누구에게나 좋은 영감을 나눠주는 뉴스킨 업계에서나 사회에서나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어른다운 어른으로 살고 싶고요. 뉴스킨과 함께 하면서 정말 얻은 축복 중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는 기회를 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어려운 자기 객관화가 돼요. 여러분 하고 계신가? 그 어려운 거? 자기 객관화를 뼈아프게 늘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뉴스킨 일이에요.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계시다면 자기 객관화 하셔야 될걸요? 간절하게 성장하고 싶을 때마다요. 그거 가능한 사람인가 내가? 그거부터 한번 성찰해보게 되는데요. 안 그래요?
뼈 때리는 자기 객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고 싶으면. 성장 안 하고 싶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분들은 모를 거야. 아무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성장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마다 한 뼘씩 좀 더 나은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지금의 늙은 내가 30대, 20대 더 젊고 파릇파릇했었던 윤혜정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면 네버.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저 별로거든요. 지금 조금 매번 조금씩 나아진 제가 제일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회사와 20년 넘게 비즈니스를 같이 했잖아요. 앞으로도 하겠죠? 근데 이 새 설립자가 세운 이 아름답고 위대한 기업과 걸맞는 인격으로 성장하고 싶고요. 그런 보다 더 이 회사의 인성과 닮아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그게 안팎으로 저희 그룹이든 아니든 영향력을 나눠주면서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뉴스킨 어른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꿈 넘어 꿈인데 진짜 꿈 넘어 꿈은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너의 꿈 넘어 꿈은 뭔데?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든 아니든 윤혜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한 스푼 정말 훌륭한 보탬이 돼서 내 삶이 나아졌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네. 그래서 사회적 좋은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터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어른으로 살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 넘어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